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우리 동네 새로 고침은 광산구의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했는데요. 이번 화에선 지난 시간에 출연한 가게들의 고민거리들을 다시 확인하고 호남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안심식당 배달 판매를 위한 언택트 판매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 새로 고침 14화 언택트 판매 전략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저희가 강산구 안심식당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쭉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맞춤 컨설팅도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우리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하고 같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신 교수님은 호남대학교 장은미 교수님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이전에 방문했던 골목식당들이 어떤 상황인지 VCR 한번 보시면서 현황을 같이 점검해 보실까요? 네. 창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지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아크릴 유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게 지금 다 통이다 보니까 이게 겁나서 지금 투자를 못 할 정도예요. 본인들이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포장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게는 좀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장사는 이제 배달 장사 이제 그게 주가 되면은 작은 자본으로도 소자본으로 이제 저희 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VCR을 다시 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가 느껴지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골목식당의 영상들을 보니까 우리 비대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보신 것처럼 우리 골목식당들은 배달보다는 기존에 이제 홀에 방문을 하셔서 고객들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그런 위주로 판매를 해오셨는데, 이제 이게 그 트렌드가 바뀌고 또 이제 나오지 않으시니까 지금 우리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역도 열심히 하시고 소독도 열심히 하시는데 고객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판매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네, 지금 보시는 통계청 자료와 같이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분들의 이제 BSI라고 하는 비즈니스 서베이 지수를 포함해서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소비자 경제 심리 지수가 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는 직접 다 홀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매출의 주 원인이 됐었고,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분들의 점심 식사, 학생분들의 식사 또는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들이 주 고객이 되고 매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진짜 우리 사장님들께는 엄청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실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경영 방식 그리고 새로운 판매 방식을 촉진해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소비 형태가 바뀌고 다른 판매 방식을 많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막연히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판매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비접촉을 의미하는 신조어죠. 콩글리시예요. 사실은 언택트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언택트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골목 식당들이 중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팀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13회에 우리가 나왔던 것 같이 식당과 배달업체가 상생을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구축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이제 정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본격화돼야 됩니다. 골목 식당에는요, 이전에는 식당에 방문해서 오셔서 식사를 하셨지만 언택트 시대에는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어플의 주문을 통한 그 채널들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러한 완제품이 아니라 반조리 식품을 어플이나 웹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집에서 가열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피게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맥 뭐뭐뭐 햄버거처럼 안전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해서 픽업을 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본인들의 자택이나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소비 트렌드가 이제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 식당 사장님들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배달 어플이나 반조리 키트 그리고 테이크아웃 같은 새로운 방식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달이나 이런 게 일반화되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그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식당 사장님들은 대부분 오시는 손님만 받아 오셨고 이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시면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식당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방문 손님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언택트 시대에는 어플, 휴대폰 어플이나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을 통한 주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디테일한 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어플에 취약한 연령층도 고려하자는 부분이에요. 이 비자발적인 격리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어서 포장 배달은 이제부터 필수 불가결한데요. 이러한 PC에 취약한 계층, 즉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이 포장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여기 표에서와 같이 이러한 어플뿐만이 아니라 전화에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취약 계층들, 연령층이 높은 고객분들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 주문을 하셨을 때도 조금 더 친절하게 배려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재확인, 금액에 대한 재확인, 장소에 대한 재확인, 나아가서는 예상 도착 시간에 대한 재확인 등은 우리 사장님들이 꼭 직원분들과 공유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달을 할 때 마케팅과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접촉하지 않고 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매체에 알려줘야겠죠. 인터넷 매체에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식당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네이버나 다음같이 포털 사이트에 광산구 맛집이나 광주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돼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것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지역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도 이제 우리 호남대에서도 안심식당들이랑 같이 했던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에 좋아요나 구독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사장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반조리식품이든 조리식품이든 배달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자택이나 자기의 공간에서 먹었을 때 너무 좋다는 인식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 어플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고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을 제공하신 다음에 후기가 남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선물을 넣던지 후기를 남기신 분들에게 다음번 주문에는 어떤 서비스 음식을 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요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플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선순환 구조 이제 먹어본 사람이 너무 좋다 그래서 후기를 남겼는데 다른 사람도 먹고 너무 좋다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일정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어플에서 광고가 배제되더라도 그 음식점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세심한 고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 이제 광산구 기업주치센터하고 호남대학교 링크사업단하고 같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목상권들을 지원하게 될 텐데 교수님도 이런 마케팅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장은미 경영학부 교수의 마케팅 전략. 사장님들이 배달 판매 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엔 이상진 외식조리과학과 교수의 알맞는 포장 메뉴 선정 및 포장 방법을 알아봅니다. 직접 골목식당을 누비면서 현장 컨설팅을 해주신 우리 이상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그럼 교수님이 다녀오신 식당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봤을 때는 자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셔서 함께 어우러진 또 세 개의 맛이 어우러진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역마다 삼업이 다 갖고는 있지만 우리 광주 지역에서 또 우리 사장님이 직접 공수할 수 있는 그 삼합 재료를 절묘하게 잘 맞추셔서 아마 이 광주권 내에서도 이런 삼합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강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맛을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시지 못한 아쉽죠. 너무 아쉬워서 그럼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혹시 뭐 이렇게 훌륭한 맛을 더 고객님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 대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뭐 비대면에 대한 뭐 매출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또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은 배달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이 또 움직여서 또 매출을 또 올려야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밀키트 상품은 거의 HMR 상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배달에서 하는 레디투 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먹기에는 워낙 이 좋은 식자재를 바로 먹기가 힘드니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갖고 왔지만 그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밀키트 상품은 준비된 상품이거든요. 그거는 레디투 쿡 해갖고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상품을 만드는데 같이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치에서도 그렇고 저희 현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도 많이 힘을 합쳐서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꺼이 받아들여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분들도 가셔서 음식을 이용하실 때 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식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숙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HMR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 편의식 그게 이제 대세로 좀 떠오르고 HMR?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편의식이라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먹던 테이크아웃이나 그다음에 배달 음식 바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레디 투 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디 투 힛이라고 해서 열을 직접 가열해서 드실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가봤던 곳이기도 하지만 뭐 탕이나 찌개 종류는 열을 다시 한번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 투 힛 상품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레디 투 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를 소분 재료를 준비해서 고객들이 갖다 드리면 직접 요리를 해 드실 수 있게 따로 재료를 사지 않고 거기 있는 것만 갖고 해서 드실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레디 투 쿡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밀키트 상품을 거의 레디 투 쿡이라고 해서 우리 제가 갔던 업소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접근하시면 조리 방법,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 음식을 또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조리 방법을 같이 아니면 레시피를 같이 배달에 가는데 따라가면 소비자들도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업장에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게 레디 투 쿡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뭔가 조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배달 메뉴를 선정할 때 그걸 참고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열을 가해서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요리해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렇게 이제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배달 메뉴도 여러 가지로 달라질 텐데 우리 이제 홀에서 먹는 그 메뉴하고 배달 메뉴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배달에 맞는 음식으로 포장의 변화와 음식의 뭐 세팅 변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홀에서 팔았던 음식이 배달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음식은 당연히 열기가 있기 때문에 습한 것을 좀 막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포장 용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왜냐면 크기가 크면 음식을 적게 넣는데 포장 용기만 크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음식 양하고 포장 용기 크기가 좀 맞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의 가장 큰 한계점은 홀보다는 데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 용기를 잘 사용하시면 예쁘게 데코를 안 해도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배달을 막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메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용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것 같은데, 포장법도 그렇고 그런 거를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나오셨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광산구 주치센터랑 우리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이랑 밀접한 우리가 협약을 잘 맺어서 같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를 알고 있는데, 저희 링크 사업단에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뭐 상품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뭐 우리 학교에 전문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링크 사업단이랑 가족회사를 맺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기술 자문을 먼저 시작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뭐가 불편하신가, 그런 걸 통해서 자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땐 기술 지도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현장 멘토링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을 맺어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회사로 등록한 그 업소들이 서로 간에 연결해서 우리 지난해에서 본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서로 새로운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원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배달 증가로 배달의 방식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네요. 다양한 배달 방식만큼 배달 용기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와 호남대 링크 사업단은 함께 배달 용기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그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하고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에서 골목 식당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오태원 교수님이 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우태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골목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특급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는데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기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포장백에 응원 메시지를 넣어서 그 부분을 좀 컨셉으로 잡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배달 앱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보면 거기에 어떤 포장백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구들이 들어가던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제 몇 개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앱들에 보시면은 많이 이제 그 배민에서 사용하는 샘플 그 포장백? 포장백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나중에 포장된 음식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런 기억에 남는 이러한 이제 문구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저희 이번 기획에도 한번 응용을 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장백 이런 거 제작하실 때 혹시 뭐 그 특별히 신경 쓰거나 하는 그런 디자인 컨셉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비닐팩을 사용을 해서 리사이클 되고 그리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나만의 그 감성을 담는 포장 용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도 우리 가족회사로 등록해서 교수님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제작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그 배달 음식을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들 모두가 서로 이러한 이제 그 재미있는 문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리플레시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배달 주문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 교수님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들이 지원을 받았을까요? 비바람만 쳐도 제가 장사를 못했어요. 태풍 오고 막 비바람 칠 때 장사를 못했는데 이제 저거 지금 워닝을 쳐놔서 이제 장사를 다 비가 아무리 세게 오고 해도 장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업체고 그리고 수해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하고 안에 우리 튀김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가림막 이걸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을 설치해서 비 왔을 때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간판이 약간 좀 디자인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용기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포장용기가 오면은 바로 이제 주문 배달을 가겠습니다. 이제 가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훨씬 좋죠. 이제 지금은 비닐 봉지했다 하는데 이제 포장용기했다 하면은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고 손님들이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예. 요즘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우신데 이런 지원을 받고 싶거나 또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주치에서 이렇게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